안녕하세요. 자바 자료구조 2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자바 언어의 기초와 자바 프로그램 개발 환경입니다. 레퍼런스와 슬라이드 그려주시고요. 우선 클래스입니다. 이 그림은 클래스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는 클래스 이름이 오게 되고요. 그 아래는 필드, 변수라고 하는 필드가 오게 되고 네, 이 변수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옵니다. 그 아래에는요,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메소드들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힙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이름이 힙입니다. 그리고 위에 두 개가 필드 혹은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다음에 힙, 클래스 이름과 같은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오게 됩니다. 이 생성자의 주된 용도는요. 앞에서 선언한 필드의 값을 초기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올 수가 있죠. 메소드,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소드들, 여기서는 5개의 메소드가 나오는데 모두 이 클래스 힙에 속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네, 샘플이라고 하는 클래스인데요. 여기에 2개의 필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클래스 이름과 같은 생성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 클래스는 붕어빵을 비유를 하자면 붕어빵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틀, 어떤 빵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붕어빵 틀에서는 그 속에 어떤 앙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앙꼬 붕어빵, 팥 붕어빵, 뭐 연유 붕어빵, 붕어빵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클래스라는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빵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클래스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즉 붕어빵 틀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붕어빵, 즉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에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new.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붕어빵, 객체,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붕어빵 안에 있는 앙금, 앙꼬들을 서로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는요, 일단은 붕어빵 틀 클래스에서 전체적인 모양을 갖추되 각각의 객체에 맞게끔 그 속 내용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빵들이 바로 이 객체인 것이에요. 클래스에서부터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객체, 오브젝트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바 기초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바에서는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 논리 타입, 문자 타입 등의 이러한 변수 타입이 있습니다. 변수예요. 상수는 아니고 변수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수가 그 변수 안에 있는 값들이 변할 수 있어서 변수라고 하는 반면에 상수는 항상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수 타입 변수 바이트는요. 1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숏은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정수입니다. 롱은
네, 더블이죠. 8바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롱 A 그러면 롱 타입 변수 A를 선언을 하는데 그럼 메모리상에는요. 이 변수 A의 크기가 8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실수 타입으로는 플롯이 있고요. 플롯은 4바이트, 단정도죠. 단정도. 더블은 8바이트 배정도입니다. 그리고 논리 타입 불리언은요. 1바이트. 이 불리언 변수에는 true 또는 false 값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true는 1이 되겠고 false는 0이 되겠죠. 네, 문자 타입 변수 캐릭터가 있습니다. char 2바이트예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이 캐릭터로 선언된 변수는 대개 1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요. 네, 2바이트입니다. 초창기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물론 1바이트였어요. 그러다가 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네, 2바이트로 네, 바뀌었습니다. 네, A 그 솔트라고 하는 그 메소드죠. 그 어레이 클래스의 메소드인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내용이고 그 임포트라고 해서 자바에서 이미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합니다. 즉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여기 어레이 솔트가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들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패키지를 먼저 임포트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레이 솔트라는 이러한 메소드 혹은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파이널은 상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그 키워드입니다. 파이널,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정수형 상수를 선언을 하되 그 상수 이름이 스케일, 그 값을 1000으로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플롯 파이라고 하는 상수를 선언을 하되 3.14 1592 그러면 본문에서 파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는 3.14 1592라는 실수형 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수형 변수, 상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먼저 선언을 먼저 한 다음에 초기화는 그 다음 줄에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바에서 프린트할 때, 그 콘솔 창에 프린트할 때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큰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는요, 헬로 느낌표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X 변수에는 그 정수형이죠. 4바이트 77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X is 여기 X 변수에는 77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7이 출력이 되고요. 뒤에 TH가 이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바에서 프린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ln이 없어도 되거든요. ln이 있으면은 이러한 내용을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을 하게 됩니다. 줄이 한 줄 바뀌어져요. 반면에 ln이 없으면은요. 출력이 되고 자, 출력 이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즉 ln은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 가지 제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어문 중에서도요. 반복 제어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for 루프가 있고요. 여기 while 루프가 있고요. do while 루프가 있습니다. 반복문은 그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실행을 해라라는 뜻이죠. 이 실행을 멈추기 위한
종료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네, if문 조건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if i가 n보다 작으면 이 조건식이 참이면 그 다음 줄을 수행을 하고 if else 구문이 나오고 있고요. if else 또다시 if else 이러한 여러 종류의 if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치문은 이 안에 있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스케일 값에 해당되는 케이스문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 스케일 값이 킬로라면 그 다음 문장이 수행이 되고 메가라면 그 다음 문장이 기가, 테라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으면 디폴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이 케이스 구문은요. 여기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스케일이 킬로이고 그러면 여기에 K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다음 문장도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M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에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다면 이 하나의 문장이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 즉 여기서 멈춰라 라는 뜻으로서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함수 또는 메소드의 변수나 배열 넘기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복사호출이라고 해서요. call by value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참조호출이라고 해서 call by reference가 있습니다. 우선 복사호출 call by value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함수 또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름이 twofold고요. 매기 변수 a입니다. 네, 본문에서 x에는 5가 들어가고 이 twofold 함수를 호출을 하되 그 x값을 전달하고 있죠. x에는 5가 있기 때문에 5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x값이 a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x에는 5가 있기 때문에 a에도 5가 들어가죠. 여기서 a는 2 곱하기 a의 5가 되기 때문에 즉 10이 a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x에 있던 변수에 복사본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복사 호출이 되는 거예요. 복사본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그 함수 안에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메인에서는요, 그 값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에는 10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x값을 여기서 다시 출력해 보면은 5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단지 x에 대한 복사본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함수 내에서 아무리 그 복사본 값을 바꾼다 하더라도 원래의 값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 예에서는요. 여기서 a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x에 5가 있다라고 하면 그 5가 x 값이 복사본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a는 10으로 바뀌게 되죠. 그 10을 리턴을 하게 되면은요. 요 자리에 리턴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이 리턴이 되어서 기존의 x값에 10으로
네, 덮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 x값을 출력해 보면은 여기서는 1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리턴되는 값이 10으로 이 10으로 x값이 덮어 썼기 때문에 다음 출력값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호출 방식도요. 콜 바이 밸류 복사 호출이라고 합니다. 복사본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A라고 하는 정수형 배열 선언이 되어 있죠. A라는 정수형 배열 인덱스 5에 해당되는 원소에 7을 넣고요. 그러면 A 여기가 인덱스 0, 1, 2, 3, 4, 5 여기에는 원래 7이 있었습니다. 7이 있었고 K는 5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네, 샘플 억세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되 A 배열 이름을 넘겨주고 있죠. 그리고 K는 5가 들어가 있는데 배열 이름과 K 변수를 넘겨주면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A 배열 이름을 넘겨주고 그 샘플 억세스라는 함수 안에서는요. 그 배열을 B 배열로 받고 있고 K 값을 N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N에는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함수 안에서 B, N이 5였으니까 5에는 8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배열 A5에는 7이 있었는데요. 그 배열을 넘겨받고 B5에 8을 저장하게 되면 기존의 7이 8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배열 이름 자체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넘겨준 것과 같아요. 이러한 호출을 참조 호출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A라는 배열 이름에는요. 23이라고 하는 주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23은 첫 번째 원소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소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샘플 억세스라는 함수에서 그 주소를 B로 받고 있죠. 그럼 배열 A와 배열 B는 동시에 같은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그 배열의 내용을 바꾸고 있는 거죠. 8로. 다시 메인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A 5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8이 출력이 됩니다. 즉 바뀐 값이 출력이 됩니다. 주소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함수 안에서는 그 넘겨받은 주소, 즉 배열로 전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배열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출 방식을 참조 호출 콜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자바에서는 상속 중요한 개념입니다. inheritance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inherit stack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있죠. 이 클래스는 linked li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 extends,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때 extends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전에 linked list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클래스를 inherit stack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linked list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linked list 내용 플러스
그 inherit 스택 안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inherit stack이라고는 생성자 나오는데요. 여기 생성자 안에 슈퍼가 나오고 있죠. 생성자 안에 슈퍼라는 뜻은 linked list, 즉 슈퍼 클래스, 이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클래스를요,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슈퍼를 함으로써 이 슈퍼 클래스 링크드 리스트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super.getOne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여기 뭐 탑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보세요. 탑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super.getOne은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되 슈퍼 클래스의 get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는 get, 여기도 get이 있고요. 네, 여기 탑이 있죠? 여기 팝 all이 있는데 여기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get은 요 inherit 스택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get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슈퍼가 붙게 되면은 이 슈퍼 클래스, 즉 linked list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get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리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inherit stack extends linked list. 변수 워닝으로 추가 작업을 더한 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linked list를 상속을 받고 있고요. 여기 생성자가 있고 여기서 슈퍼는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워닝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을 하고 그 워닝 값에 여기 n이 빠졌습니다. warn이죠. 그 워닝이라는 필드에 false를 즉 추가 작업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